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쿠미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스스로 혼자 업데이트를 일주일에 2번은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좀 늦었죠. 지난주, 그러니까 원래 올해가 제 첫 조카가 만으로 20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20살 되면 부모님들을 제외하고 저랑 조카들만 데리고 한번 여행을 하고 싶었었던 계획이 있어서 제가 조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느라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중고 서점도 가고 또 서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책도 구입해 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조만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조카가 지금 20살이 됐지만 뭐 대학교를 준비하는 건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아직 진로를 고민하고 찾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쌓는 중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 조카의 지금 신분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학교 준비를 하는 중이냐 아니면 재수생이냐 아니면 어디 취업을 했냐 자꾸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고 괜히 말하기 복잡하고 괜한 주눅이 드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어른들이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저희는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하는데. 근데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경 없는 포차 덴마크 편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 친구들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또는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1, 2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적성을 고민한다거나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언지를 찾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를 갭 이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뭐해? 막 이러면은 나 지금 갭 이어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조카도 지금 딱 저 상황인데 우리도 꼭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대로만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양한 시간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젊은이들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잠깐 책 시작 앞서서 한번 다른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막스 베크만의 보이시는 이미지의 작품인 샴페인을 마시는 자화상입니다. 이 책에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작품뿐만 아니라 좋은 서점, 좋은 책들도 인용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책을 읽고 싶다라고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작품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 좋은 작품들 한 5-6가지만 추려서 함께 나눌 텐데요. 그걸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인 막스 베크만의 작품을 시작으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화가 막스 베크만의 샴페인을 마시는 자화상 1919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우리를 고독의 세계로 초대한다. 언뜻 보면 왁자지껄 어울려 마시는 듯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혼술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뒤의 인물은 일행이 아니다. 미술 작품이 걸려있는 벽으로 구분된 다른 자리의 손님이다. 앞에 대작을 하는 상대도 없다. 작가는 굳이 캔버스 오른쪽 귀퉁이를 할애해 벽으로 가로막혀 있음을 표시해 놓았다. 얼음통 안에 술병도 그려 넣어 혼자 좁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중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는 벽 저편의 인물과 상반된 표정이다. 뒤의 인물은 과장된 느낌으로 쾌활하게 웃으며 일행과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술자리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말투와 몸짓으로 좌중을 압도하려는 듯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말이다. 화가의 표정은 이와 달리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 깊은 음영 속에 드러나는 눈은 슬픔과 원망, 분노 등의 감정이 동시에 스친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냉소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술과 담배를 벗삼아 혼자 술집 한 귀퉁이에 앉아있는 화가에게 고독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마치 우리에게 고독을 한 잔 권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의 고독은 환멸의 시대가 강제한 면이 많다. 위의 자화상은 제1차 세계대전을 위생병으로 보낸 참혹한 기억이 체에 가시기 전에 그렸던 것이다. 야전병원 시체처리반에서 근무하다 신경쇠약으로 불명예 제대한 베크만은 인간은 1등급 돼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토로한다. 그는 전장에서 돼지로 취급받는 마취도 못한 채 팔과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수많은 젊은 병사를 목격했다. 전쟁은 민족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과 부를 움켜쥔 소수가 수많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장이었다. 야만적인 전쟁 속 자아상실을 강요받는 시대에 베크만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름의 자아가 실제로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기에 더욱 철저하게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사회가 집단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자아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한다. 이를 위해 집단으로 동화될 수 없는 개인을 캔버스에 담는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한 장소에 있음에도 심지어 파티 장면에서도 제각기 따로 논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고 응시하는 초점도 모두 다르다. 암흑기가 자신에게 강요하는 절망과 고독을 미술로, 자아를 찾으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풀어낸다. 샴페인을 마시는 자화상도 그 일환이 아니었을까? 오늘날에는 베크만과는 다른 이유로, 그리고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신드롬처럼 수많은 사람이 타인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이는 집에서 혼자 하는 행위와는 분명 다른 면이 있다. 예전에도 집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엔 다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 혼자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부끄럽거나 민망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하물며 노래방에 혼자 가서 노래를 부르다 나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아가 혼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이나 서비스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났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혼족에 관련되어 있는 통계나 자료들이 나열이 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통계도 현상의 묘사나 나열일 뿐 왜 혼족이 늘어나는지 그 근원을 분석하는 논의로 확장되기는 어렵다. 일단 1인 가구와 혼족의 증가를 경제적 원인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제일 많다.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혼자 살고 혼밥, 혼술을 비롯한 혼족의 생활 특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3,000원짜리 컵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퀵서비스 같이 밖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많은 저임금 직종 종사자는 저렴하고 간편한 혼밥이 생활일 수밖에 없다. 대체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업무 공간이 없는 조건이거나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강제된 것이 혼족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나 취업난 등 경제적인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자유롭게 판단하고 즐기기 위해서, 즉 혼족은 자발적 성격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남에게 생활을 방해받지 않으며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 일반적이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개성이 존중받는 느낌을 즐기거나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혼자만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73.1%에 달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스스로 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만족도 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다음 작품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베크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는 작가의 말은 여기에서 끝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날수록 이득이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팀원들끼리 아무리 팀워크가 좋아도 하루에 각자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함께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각자 벽 보고 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하거나 무언가를 팔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각본 없고 얼마나 다르게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긴장감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벽 보고 정말 철저하게 혼자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일에 지장이 없도록 좋은 기운으로 업무에 복귀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벽 보고 밥 먹었던 시기는 아트 페어나 또는 디자인 페어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까지도 다녀가는 시기거든요. 아무튼 이 책은 지금 제가 혼족이라던가 혼술 이런 경향에 맞추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그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이라던가 그러한 방법 그리고 그러는 연습 또는 그래왔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토대로 같이 좀 더 나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끔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싱글이나 솔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